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예고. 지방 의료 격차 해소될까? 네,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많네. 의대 정원이 있죠. 네. 그다음에 1000명이 1000명 확대. 그다음에 지방 의료.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자, 응급실 뺑뺑이의 내외산소 절벽까지. 이게 응급실 뺑뺑이는 뭔지 알겠어. 네. 이제 내외산소라는 건 뭐 이렇게 산소 주입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장 지금 이제 절벽에 있는 필수 의료라고 부르는 네 과목들입니다. 맞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예.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과가 지금 의료진 구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라서 맞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심지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일단 표를 좀 보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숫자 빼고 봐도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지금 근데 이게 불과 지금 2, 3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2, 3년 동안 두 가지가 좀 겹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일단 개원 소아과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에도 잘 안 걸렸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 시기와도 겹치는 겁니다 지금. 네, 전체적인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이게 지금 같이 온 거예요. 네, 같이 근데 온 겁니다. 코로나 때 결혼식 해 못해. 보통 이제 결혼하고 자녀 계획 갖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 그런 게 다 많이 미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전반적인 결혼, 혼인율과 출생률이 급전직하했다. 이게 그 소아과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지역 격차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10%가량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100곳 이상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필수 과목 내외산소 나와 있죠 여기. 네. 내외산소. 이제 빨간색이 폐업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신규인데 뭐야? 내과 개업은 늘었네. 음. 아니 산부인과도 폐업보다 개업이 더 많네 하겠지만은 전국적인 그 배치나 구성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인구 밀집 지역의 개원은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도시 건설 많이 했잖아. 그러면은 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랄지 인구가 밀리는 곳들이 당연히 병원이 새로 생겨야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만큼은 명백하게 지금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 비전도 없지만 지금 미래 비전도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실제 지금 의료의 상황이 필수 의료 여기서는 사실 이론이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필수 의료 시설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격차가 커지는 붕괴도 있고 실제로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진짜 필수과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측을 한 거죠. 야 이대로 이거 가다 보면 의사 이거 많이 모자라겠구나. 그래서 전망한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얼만큼 모자랄까? 네, 지금 자, 보면은 수요 대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날 수요 대비 부족한 국내 의사 수 전망치. 그러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한 정도, 명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2025년에는 5,500명. 5,000명 부족한 거예요. 네. 내후년만 돼도. 근데 그 5년만 더 가도 이게 지금 3배로 뛴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5, 60대 비중이 6, 70대로 올라가면서 의료 수요 늘어나는데 의사가 만약 그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의대 그럼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 늘리자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읽어주실까요? 네. 18년째 동결, 그러니까 그대로란 얘기죠. 정원이 3058,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점점 그래도 늘어왔겠지 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당시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더 많았어요. 원래 3,507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의약 분업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직접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의사분이 처방을 하시고 옆에 있는 카운터 옆에서 약제실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약을 받아서 갔었단 말이야. 그쵸. 수납하고. 근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약국에 대한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약을 주는 수입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학 분업을 어떻게 해서든 중재를 잘해서 넘기고자 하는 정부가 이때 타협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줄게. 그러면 너희 어떻게 보면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입은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찔끔찔끔 줄어요. 그러면서 2006년에 근데 물론 이제 폐과된 의대도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2006년에 3,508명 딱 돼. 이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게 18년 동안 그냥 정부도 동결을 눈뜨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역대 정부에서도 의사수 좀 늘려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올리다가 근데 안 돼. 안 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막 올린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험 안 보겠습니다. 야, 이래버리면서 나오니까 아 그래 일단 코로나 넘기고 생각해보자 이러고 코로나 넘기고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된 뒤에 이제 다시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보세요. 논리의 흐름을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의학분업 때 3,500명이었는데 야 의학분업 약국 떼겠어 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죠. 그래서 야, 미안하다. 그러면 의대 정원 줄여줄게. 공급 제한되니까 그쵸. 우리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각계 내는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수입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수입은 유지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서 의사의 단체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정원이 유지되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현장에서는 아우성 치잖아. 그 의사들의 목소리 나옵니다.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이게 뭐냐? 그래서 정부가 그래 많이 힘드냐? 많이 힘들대. 그러면 의대 정원 늘려줄게 하니까 잠깐 한 거야. 그것도 싫어. 잠깐. 의대 정원은 아니지. 약간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단체에서 가지고 온 이제 논리가 뭐냐? 야 지금 이게 숫자 이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 안에서의 필수 의료 인력으로 몰아주는 게 중요하지. 그랬더니 정부가 그래 그것도 할게. 하니까 잠깐 이런 거거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의대 정원을 봐도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서울이 제일 일단 많고요. 부산, 대구 다 광역시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100명대 행정 수도의 지위로.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인구수별로 분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 뭐 서울에서 의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주 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사를 서울에서 배출하는 거랑 서울에서 병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 의대 정원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역에서 지방 의대를 나온 사람들도 지금 다 어디서 일합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금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지방 의대의 정원을 주로 늘리자. 지역에 있는 지방 의대의 정원을 더 늘리면 그쵸. 일부는 서울 수도권에 가서 있겠지만 일부는 지역에 남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의사는 부족하면 돈은 또 잘 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죠. 원래 조 단위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90% 났어요. 마이너스 90% 났죠. 지금 야 이거 저성장 때문에 다 죽게 생겼구나. 이거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직종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이 남고 그중에 의사가 가장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 마음은 어때? 부모 마음은 이제 안정적으로 돈 잘 딸아 아들아 이제는 의사다. 이제는 의사다. 그래서 하면서 초등 의대반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의대 입시를 몰리는데 이제 문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디 고3이 의대를 가? 그렇죠. N수생 비율이 82.3%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대학교의 입학생을 분석해 본 거죠. 3년간. 맞습니다. 네, 의대 가려면 재수는 기본이다. 그죠? 국립대 의대 정시의 신입생들을 쭉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고 의대 간 사람이 20%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나머지는 뭐냐? 한 번 낙방하고 재수 삼수 해야 된다는 재수 거예요. 삼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체의 졸업자 수고요. 근데
요게 재학생, 요게 재수, 삼수, 사수야. N수생 비율만 보면 돼. N수생 비율만 보면. 그러니까 재학생을 뺀 나머지 비율을 한결낸 거야. 강원대는 10명 중 9명이 재수 이상이네요. 91%가 고3은 없는 거야. 100명 중에 91명은 다 고3이 아니야. 국립대 전체 평균이 81%. 여기서 재수는 거의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럼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의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남은 의사들도 어때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다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주권님께서 이공계 발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연구비도 줄어들고 흑흑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는 정원 늘려주고 의사들 처우는 좋아진 상황에서 과학기술 지금 R&D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많이 깎였죠. 사실 근데 그 R&D 예산이 다 인건비거든요, 연구원들. 맞아요. 이 연구실을 유지하는 데만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R&D 예산이 깎으면 사람부터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야 저기 가봤자 연구비도 없고 내가 하기도 힘든데 그냥 의대나 가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어떤 좀 우리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원만 늘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거론되는 게 바로 수가 조정입니다. 수가 조정 뭔가요? 예, 수가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전국민 의무 가입인데 이 건강보험을 다 가입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환자가 치료를 그쵸. 받고 상당 부분은 건보 재정에서 서포트를 맞아요.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제 정산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들한테 돌아가는 진료 행위를 한번 할 때마다 의사들한테 돌아가는 진료 행위별 가격이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로 뭐 내과 가면은 뭐 4,000원, 5,000원 내고 오잖아요. 네. 그게 병원비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맞아요. 4,000원, 5,000원을 뭐 의사 나눠갖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보조가 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쏴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내 보험을 자동으로 타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건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가를 좀 높여달라. 아니 소아과가 장사가 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의사협회 기자회견 모습이거든요. 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근데 이 배치를 좀 번역해 보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배치를 이제 수가 조정을 좀 해달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수가 조정도 당연히 병행이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좀 데이터를 좀 보자면 이게 이제 OECD 통계죠. 이게 이제 의료비와 의사 수를 표기한 건데 우리나라 위치가 지금 맨 왼쪽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의사 수는 뭐 알려진 대로 굉장히 작고요. 근데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의료비는 이제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외래 진료 건수가 연간 15회라고 해요. 종합병원 외래 진료가. 그게 지금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만큼 병원 문턱이 낮은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건보 재정 얘기. 의사들, 예를 들어 소아과 의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좋아. 소아과 유지하려면 옛날에 100명 있을 때 10,000원씩 받았으니까 이제는 10명이니까 10만 원씩 받아 하려면은 그만큼을 1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건보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장은 뭐 바닥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 추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건보 재정이 지금은 사실 국고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실은 그렇죠.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급격하게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보 재정이 곧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재정 수지라고 하죠 이거에 지금 2018년만 해도 이게 2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이제 절반 반토막으로 좀 났죠. 네. 적립금이 지금 거의 바닥에 붙었습니다. 이제 11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민주당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이제 보수 정부와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역대 정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의사들에게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가 뭐가 가야 됩니다. 있겠죠. 뭐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수가든 뭐든 갈 텐데 그게 가려면은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법을 누가 바꿔 지금?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여서야 될 상황. 국회가 민주당의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가 안 풀리면
의사협회 입장에서도 아이고 그러면은 그거 우리 약속대로 지킬 수 있어요? 글쎄 그거는 민주당이라 얘기해봐야지 알겠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의대 정원은 결국은 총선 이후를 보는 거다라는 게 중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는 건 팩트 같아요. 늘어나는 건 팩트인데 얼마큼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의사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편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쵸. 거기에 대해서 그래 저 정도면 조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까지 복지부가 버려놨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는 과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과연 뭘 제공하느냐, 그게 우리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관전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